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신년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더에게는 장기 전망보다 끊임없는 대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주말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의 목요일 흐름 간단히 보고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세션 리뷰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시장 마지막 거래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멤버십 회원분들께 미리 스크립트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멤버십 회원분들은 영상 후반에 대응 전략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갑니다. 목요일 우리 증시는 약보합 출발 후 처음 1시간 동안은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기관이 현물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고작 1,000억 정도만 들어오는 등 시장이 폭등할 거라고는 투자자들이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선물 베이시스도 초반 1시간 동안은 전일 수준, 그러니까 평균 베이시스 3포인트 내외의 무난한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일부 유입되긴 했지만 500억도 들어오지 않는 등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면 굳이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1시간 동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선물 시장에서는 1시간 동안 지수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려 4,000계약 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롱으로 보고 또 누군가는 숏으로 보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시장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힘의 균형은 기존의 승기를 잡고 있던 롱 포지션들에게 돌아가곤 해요. 결국 10시 10분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승 방향으로 가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11시 30분에는 선물 가격이 360.15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비단 선물 시장만이 아니라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위클리 콜옵션 감마가 강하게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점 대비 3배에서 8배의 폭발적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또 오늘 기관들은 대놓고 먼슬리 옵션 시장에서 컨버전을 쌓았어요. 보통 이제 컨버전을 쌓을 때는 특정 클래스의 옵션이 고평가되는 것을 잡아서 쌓게 되는데, 오전에는 개인이 외가격 콜옵션 매도분 손절매가 컨버전이 동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후에는 외국인이 손절매가 컨버전 동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 간만에 보는 쇼스퀴즈였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미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5,000억 넘는 롱 포지션을 샀죠. 특히 롱 포지션이 집중적으로 쌓인 구간은 오전 11시 이후에요. 이게 평균 단가가 360포인트를 넘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서 롱을 지른 것이라서 이 고점에서 숏스탑이 나간 게 아니다. 즉 장중 매매 내역을 보면 카운터파티를 차익거래자인 기관을 대상으로 롱을 쌓아나가면서 미결제 약정도 늘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연말 연초를 강세장으로 보고 롱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미니 선물 매매 방향성이 하루에 5,000억이 쌓였다? 이거 참 오랜만에 보는 것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장중에 한 2,000억 내외의 현물을 매수하다가 종가 무렵에 위클리 옵션 결제 목적이 현물을 추가 매수해서 5,000억 넘게 현물을 매수했는데, 그에 비하면 선물은 2,500억 순 매도를 하였죠. 즉 오늘 시장의 상승은 그동안에 나타났던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수로 베이시스 개선이 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 차익 매수 유입 이런 로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콜 클래스 옵션에서 손절매가 시작되면서 지수를 당기기 시작한 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미니 선물도 당겼고, 그래서 주로 옵션 시장의 에너지로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옵션 시장 좀 더 보면 콜 357 여전히 8만 계약 넘는 미결제 약정이 거의 풀리지 않고 이 슈퍼개미는 투고를 외치고 있어요. 이쯤 되면 트레이딩 역사에 기록될 법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 이 명목 금액 한 200억 정도를 질러서 현재는 지금 700억 넘는 평가 금액을 갖고 있죠. 이게 등가격까지 올라왔는데 나중에 혹여 내가격이 된다 그러면 그때의 실질 가치는 선물로 환산했을 때 한 4만 계약이 넘는 아주 초강력 롱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나중에 청산될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 4만 계약 넘는 매도가 쏟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시장이 오전에 고점을 기록하고 약간의 이격 조정을 거친 뒤 오후 2시 이후에도 급등을 이어가는데요. 오후의 급등으로 외가격 콜옵션은 더욱 적극적인 롤링업이 나오면서 강력한 옵션 스마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옵션 시세로는 거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올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에 그러니까 콜 매도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대부분이 외곽역 콜옵션 매도자들은 손절매를 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풋클래스에서도 부지런히 옵션을 당겨 올려 신규 발행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선물이 360선 이상으로 넘어간 오후 2시부터였어요. 즉 풋클래스는 종가 저가로 처박혔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해지가 되지 않은 고평가 상태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급등에 대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이번 들어서 대량으로 매수 미결제가 쌓인 콜옵션 357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풋클래스는 그저 따라가기만 할 뿐이지 콜클래스 내에서 어떻게든 롤링업을 하고 버터를 쳐가면서 버티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1차로 콜옵션 폭발이 나오면서 지수를 당겨 올린 것이 진정한 상승 원인으로 보지만 여전히 미결제 약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세기 콜옵션 베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롱마인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유럽 세션이 목, 금 흐름을 종합하면 의미 없는 오버액션이 되돌림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합니다. 증시는 목요일에 눌린 부분을 금요일에 거의 다 되감아 올렸죠. 그래서 사실상 지난 12월 15일 이후로 유럽은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유럽 증시 특성상 한 번 횡보기에 들어가면 2달까지도 횡보를 해요. 그러나 또 새해가 되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첫 거래일에 어떤 흐름이 나온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시아부터 미국, 유럽 이렇게 모든 증시가 첫 거래일에 강세로 마감한다라면 이 상대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유럽 증시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은 대놓고 소프트 랜딩이냐 놀 랜딩이냐 이런 김칫국 마시고 있지만 유럽은 인플레가 꺼지는 문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기가 러시아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결국에는 협상을 원하게 될 텐데 만약에 러시아의 괴뢰 정부가 세워진다라고 하면 이 나토는 긴장을 안 할 수 없죠. 또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유로존은 그동안의 전쟁 비용 사용한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채권 발행량을 늘리든 허리띠를 조이든 해야 될 텐데 미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움직임 없었던 것 같아요. 채권 시장도 그동안 너무 달렸다 싶은 독일 10년 국채 이게 수요일날 신고가 갱신했죠. 그거를 이틀 동안 세게 눌렀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와 유로존 국채 간의 스프레드를 좀 좁혀놨다. 근데 아직은 연말장세라서 이거는 의미 있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름 시장은 사흘 연속 눌리면서 브렌트 기름을 77달러까지 눌러놨는데 연휴 기간 동안 드디어 미국이 예멘이 고속정 세대를 미사일 공격을 해서 격침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자율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 텍사스 기름 72달러를 놓고 SPR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를 어느 정도 채워놓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 보통 작년의 컨센서스 2023년도에는 72달러면 SPR 매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없었죠. 매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전략 비축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유가가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미국은 SPR을 채울 구간을 72달러보다 훨씬 더 낮은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싶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개장과 함께 러셀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전체 지수를 눌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수가 눌리는 동안의 변동성 전혀 오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금요일의 눌림은 속도 조절이지 진정한 하락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겹치는 구간인 미국 본장 개장 후부터 유럽 마감인 새벽 1시 반까지 미국 지수는 줄기차게 눌림이 나오는데 유럽은 아랑가동코 반등이 나와서 목요일의 눌림을 모두 걷어올려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유럽 마감 후에도 1시간 정도 더 눌렸죠. 그래서 나스닥을 17,000을 깼어요. 그러나 이제 새벽 2시 반부터 강하게 반등을 해서 음봉이지만 또 아래 꼬리를 제법 달고 반등을 해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스닥 선물을 17,000포인트를 지켜서 마감한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난 12월 20일 수요일이 제로디티 사건으로 음봉이 크게 나온 다음에 4거래일간 모두 회복하고 나서 그냥 이틀 휴식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이평선들이 지금 다 모두 모이게 된 상태입니다. 신년 첫 거래일에서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기존이 추세 방향 상승대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대 양봉은 기존의 매니피션트 7 위주로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커 493들이 상승으로 이루어질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은 유럽과는 좀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이 뭐 소프트 랜딩이냐 노 랜딩이냐를 고민하기 전에 미국 시장이 멀티플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EPS 증가가 뭐 폭발적으로 담보된다. 그럼 당연히 높은 멀티플 주는 게 맞죠. 거기에 뭐 저금리 상황이다? 그럼 뭐 더욱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난 15년간의 저금리 상황은 끝났다고 봐요. 오히려 성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고금리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미국 경제라고 생각해요. 또 소비라는 것은 탄력이 있어서 뭐 요즘 MZ들이 하는 그 무지출 챌린지 뭐 이런 것처럼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오늘부터 돈 안 써.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미국이 신용카드 할부 이자율이 뭐 22%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 3년간에 Buy Now and Pay Later라고 해서 BNPL 뭐 이런 새로운 형태의 신용 공급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소비가 죽지 않는 어떤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봐요. 저는 여전히 미국 시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꺾기 전에 미리 숏 잡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연초에 바로 방향성 잡고 같이 밀고 이러진 않을 것이고요. 첫 거래일이 지나면서 시장 반응이 나올 것인데 그 반응들을 보면서 조금씩 포지션을 쌓아가볼까 합니다.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일까지 당겼던 것을 그냥 목, 금 이틀간 가볍게 눌러놓은 것이라서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마감하면서 시장 총평 그리고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불가피하게 갭다운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난 목요일 상승시켰던 부분은 그래도 모두 되돌려줄 가능성 이거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가상으로 선물 베이시스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론 베이시스 지금 대비 1.8포인트 넘게 콘텐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자연스럽게 되돌려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즉 갭다운이 360포인트 이상에서 형성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갭다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360은 반드시 깨는 그런 자리 싸움을 하다가 방향성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한편 여전히 콜 357에 대한 미결이 전혀 빠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포지션이 어떻게 해지가 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8만 계약 전체가 한 번에 풀리진 않겠지만 여하튼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시장이 꽤나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반면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콜 365 이상의 행사가에서 미결이 증가한다.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 즉 최근이 급등으로 5일선 이격이 벌어진 정도, 이 정도는 채우러 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관전 포인트 두 가지, 콜 357이 이 슈퍼게임이 미결이 풀리는지 그리고 콜 365 이상의 미결이 쌓이면서 지수가 눌린지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첫 거래일은 그냥 지나가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무작정 숏으로 볼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시장이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오려면 우선 변동성이 올라야죠. 근데 이렇게 낮은 변동성 수준으로는 점진적 하락 혹은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급락은 어려워요. 또한 실질 변동성 기준으로 보면 변동성 선물은 굉장히 콘텐츠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거래일은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지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면서 한 발짝 늦게 움직여도 괜찮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매일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안 하고 보기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즐겁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